안녕하세요. 로지스타 스타K 이경윤 리서치 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월요일 어김없이 제가 돌아왔는데요. 예, 오늘은 여덟 번째 기술 분석을 들어가는데 오늘 강의의 내용은 확실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 아는 방법. 확실한 매도 타이밍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매도 타이밍을 왜 아셔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매수 타이밍도 역시 내가 어떻게 사야 이 종목에 적당한 가격대에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피 거의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을 해서 오늘 하락까지 포함을 한다면 1% 넘게 하락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오늘 분봉으로 봤어도 장 초반 10시 반까지만 좋고 10시 반 이후에는 계속 추세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 초반에는 코스닥과 달리 하락 출발해서 다시 끌어올렸으나 이때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보였고 기관도 그렇게 크게 매도를 안 하면서 오늘 장 초반 상승을 했다가 장 초반 이후 10시 반 이후 계속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도 1900포인트를 하회했네요. 그만큼 오늘 코스피 지수도 많이 안 좋았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한 번은 이제 물량을 이제 가매도 구간이라 이제 물량이 털 때가 나왔는데 안 털고, 지난주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안 나오고 월요일 날 나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락이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일 예상은 내일 코스닥의 예상 포인트는 21선 부근 위기인 535포인트나 6포인트로 마감할 예상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내일도 1890포인트 부근 1890포인트까지 보이긴 하지만 1900포인트를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박스권을 걸어 넣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와 지금 현재 구간, 이때는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 위에 박스권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박스권이었는데 이제 하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저항선이 됐습니다. 코스피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 그 돌파 이후에 조정이 안 나오고 상승을 하다가 오늘 크게 조정이 한번 나오면서 1900포인트 1900포인트 박스권 상단을 하회하면서 아마 내일 바로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 장 초반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할 수 있다가 장 중반에 돌파를 하지 못하면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보인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 21선 187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선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를 볼 때는 하방도 한꺼번에 보자. 그리고 이 부분을 지지하고 돌파를 하게 한다면, 내일 상승을 한다면
1900포인트를 지지한다면 다시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인 현재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2000포인트까지는 다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20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하기 위해선 뭐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에 대한 호재거리가 여러 가지 나타내야 되지만 우선 기술적 차트로만 봤을 때는 200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1860에서 70포인트까지는 확실하게 내려갈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코스피 오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코스닥.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조정이 계속 상승하고 계속 조정이 나왔지만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N자형 차트를 가기 위해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 고점 부분에서 안 내려오고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고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하락을 봐야 된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30포인트까지는 우선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전망이다. 그 이유는 지금 상승을 할 때 첫 번째 상승이 N자형 차트이고 계속 저점을 우선 지저분하니까 제가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저점 부근에서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N자형 상승일 때는 이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되돌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위 부분까지는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불안한 코스닥이 최근 상승을 못하고 횡보했던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다.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불안한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지수가 하락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보면 56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돌파할 그러한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코스닥의 최대의 상승 포인트는 560포인트까지다. 그러면 이제 지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530포인트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0포인트까지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이게 이제 증권책을 보면 일본 사케다의 상공이라고 있습니다. 상공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빌려서 하면 갭입니다. 뭐 갭 상승, 뭐 갭 하락 많이 들어보셨죠? 상공이 있는데 지수에는 상공보다는 이 공이 통합니다. 두 번 하락을 하게 되면 반등을 주고 그러한 반등을 저점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상공이 통하기는 맞는데 개별적이 아니고 지수에는 이 공이 중요하다. 두 번을 하락을 하게 되면 반등이 나온다. 지수의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보게 되면 우선 지수 이때 이 공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죠. 이때도 지수 이 공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지수가 상공이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상공이 나오기에는
나올 때는 많이 힘들다. 그렇게 거의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 공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수는 상승을 한다. 그 다음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준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요. 이제 종목별로 가보겠습니다. 예, 삼천리 자전거 우선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우선 상공이 나왔습니다. 상공. 이 부분을 보시면 예, 이때 한 번 개, 두 번 개, 이제 한 번 예, 상공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상공 다음에는 바로 이제 갭상승을 해서 상공을 이제 메꾸려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공이 나왔을 때 이때 차트를 보게 되면 예, 우선 갭을 메꾸려고 하다가 다 실패를 합니다. 상공이라는 거는 갭이라는 거는 예, 전일 종가가 당일 시가를 이제 상승을 하거나,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당일 종가가 이제 전일 종가보다 하락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하는 거를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는 갭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예, 지금 이 갭을 메꾸려고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도 갭을 메꾸려고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예, 전일 종가보다 하락하면서 시작했죠. 이때도 전일 종가보다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이때도 전일 종가보다 예, 갭 하락을 시작하면서 이제 상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사거리일체 갭상승을 하면서 예, 지수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고요. 예, 그리고 자기 자리 V자 반등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상공의 특이점이 하나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예, V자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상공 포인트만 잘 알고 있으면 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고 뭐 이제 주가가 예, 급락을 하고 다른 종목이 막 떨어지더라도 예,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상공 포인트가 나타난다 그러면 예, 매수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예, 주가를 그러니까 종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이고 예, 마음이 편한 매매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상공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 드리면 종목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오늘 종목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상공 나왔던 종목이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종목을 찾아놨어야 되는데 찾아내지 못하고 지금 바로 장이 끝나자마자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서 종목을 못 찾아놔서 종목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봐주시고요. 미디어 플렉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하락을 하면서 첫 번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미디어 플렉스가 지금 저점을 하회했죠. 저점을 이제 하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탈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내일 또 하락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의 하락이 이제 내일 전일 종가보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상공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마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3,100원대까지는 이렇게 상공으로 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하회하게 되면 지수가 급락이 나타납니다. 급락이 이 부분 이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 부분까지는 무조건 하회했다가 갈 겁니다. 여기가 1차 1차 저점이고요. 여기는 2차 저점,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3차 저점인데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해 드리냐면, 이 부분은 그냥 누구나 알기 쉬운 저점 구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고 쉽고 알기 쉬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하락하고 이제 이 저점에서 반등을 준다면 그냥 더 이상 하락시킬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까지 이제 하회를 시킨다는 거는 전에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주가 조정을 주면서 이 부분, 이 평단가 부분까지는 어차피 매수가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을 시키기 전에 평단가가 매수 구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다시 하락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3차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하회하게 된다면 완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 차트가 이제 하락 차트로 돌변을 한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다. 3차 라인 선이. 이 3차 라인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기가 힘들고요. 가장 좋은 패턴은 당분간 횡보, 박스권 횡보, 이 부분 3차와 2차 부분의 박스권 횡보를 보일 전망입니다. 박스권 이게 가장 좋은 거고요. 가장의 최악은 또 지수가 완전히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차트 모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하향 돌파할 때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미디어플렉스 사케다의 상공이 나온다 그러면 사케다의 상공이 나오고 밑꼬리를 조금씩 달면서 뭐 올라와 준다면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1차 지지선을 밑꼬리 달고 올라온다 그러면 깨고 싶은 마음보다 주가 조정,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으로 인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매수 타이밍이다. 하지만 밑꼬리를 안 달고 하락을 했다고 하면 그 종목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당분간은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꼬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밑꼬리를 달면서 이제 매수를 하고 했을 때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V자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종목을 안정적으로 보유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내일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면 바로 전에 이제 박스권 저점 부분까지가 이제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저점 부분까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4,050원에서 90원 사이 최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최고점은 전문가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고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종목마다 주포가 있는데 그런 이제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개미 투자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회원님들이 뭐 이렇게 고점을 파악하기에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세력이 이제 외국인이 계속 들러붙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 고점 부분은 엄청나게 높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실 경우는 이제 기간은 이제 길게는 한두 달, 뭐 짧게는 일주일, 뭐 당일 뭐 매수를 해서 일주일 동안 가는 것도 있고 한두 달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스윙 아니면 중장기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장기, 기간은 스윙 이상을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기간의 수급을 조금 더 확실히 보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기간이 계속 매수를 하는데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주포가 아니고 외국인이 주포입니다. 근데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 하락을 하는 이유는 이제 외국인이 주포가 아니라 기간이 주포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수를 잘 봐야 되고요. 오늘 10% 이상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보이면서 10% 이상 급락을 하면서 빠졌으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공이 나타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에 이제 마지막 상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이다. 주가와 거래량은 항상 이제 일정하게 먼저 이제 거래량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먼저 그러니까 거래량이 먼저 반응을 한 상태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량과 주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무조건 같이 봐야 된다. 근데 같이 봐야 되는데도 하나를 더 챙겨봐야 되는 게 기간 및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의 포지션이 계속 매도 타이밍이라 그러면 추가적인 더 하락이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를 위험하게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뭐 매수를 하는데 계속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이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라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기간에 매도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은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는지. 외국인 미디어 플렉스 크게는 안 들어왔지만 조금 들어왔네요. 도이치 코리아에서. 그러면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샀더라도 못 올렸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주포이기 때문에 기간의 행동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또 내일 또 크게 매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은 털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물량은 이제 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권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상공으로 해서 이렇게 기간 외국인 수급까지 보면서 저점 구간을 파악을 하자. 그리고 기술적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 상공은 우선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리고 전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을 하기 전에 지지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할 때 돌파했던 가격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를 잡는 부분은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는 1차 매수 목표가가 이 부분, 그리고 2차 매수가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수익률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아니라 뭐 내일 한번 더 보시는 것이 더 좋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도 타이밍 말씀을 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지금 목이 좀 타서 물 좀 먹고 왔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매수 포인트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주식도 좋은 주식이고 나쁜 주식이고가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수익을 주면 좋은 주식, 그리고 나한테
손실을 주면 나쁜 주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없고요. 그냥 주식은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의 가치만큼의 이제 상승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 튼튼한 기업을 이제 알고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의 가격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격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부분이 매수 시점 타이밍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예, 디스플레이 택을 예, 제가 오늘 유료 추천을 했죠. 유료 추천을 했죠. 이렇게 지수를 보게 되면 예,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보다도 예, 조금 예, 이렇게 조금 더 잠시만요. 예, 현재 이 부분이 예전에 상승하기 전의 주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 2012년도 때는 또 IT 기업에 대해서 이제 반등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반등하고의 행복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돌파를 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박스권이었고 또 한 번의 돌파를 해서 이만한 박스권이 생겼는데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부분까지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 부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서 다시 박스권이 형성이 최근 박스권은 이 부분입니다. 최근 박스권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 디스플레이 택이 가장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돌파를 했을 때 이거를 예, 매도 타이밍인지 매수 타이밍인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예, 주가에 대한 수익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예, 수익을 낼 수 있는 예, 가장 안정적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이제 양봉의 상승의 절반을 이제 안 깨고 지지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보여집니다. 오늘 갭 상승을 했다가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종목이 빠졌는데요. 예, 오늘 이제 갭 상승해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지수가 하락을 해서 이제 빠졌습니다. 지수가 같이 반등을 지수가 상승하는데 이 종목도 같이 상승을 하거나 지수가 빠졌을 때 같이 종목이 하락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수와 연관되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흐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지수와 상관없이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조금 위험한 이러한 방법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개별 종목 관련해서 이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스권 매매가 이제 돌파 시점이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 그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실렸다. 이렇게 전일 30만 주 거래가 됐었는데 우선 이 부분 보면 47만 주의 거래량 그 다음날 1300만 주 이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약 3배죠. 이렇게 거래량이 3배 전일 거래량이 3배가 나타나고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이 시점이 매수 시점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3배 이상 안되고 장대 양봉이 안 나타났다면 그러면 그 시점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기술적 차트만으로도 이게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나는 불안하다 그러시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뉴스들이 있습니다. 막 뉴스들이 있는데 디스플레이텍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 전년도 비해 100.8% 상승.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단기 순이익도 95% 증가, 매출액도 59% 증가. 2분기 영업이익은 108% 증가.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실적 모멘텀이죠. 실적 모멘텀. 최근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했던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이 이렇게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어디까지 갈 건지 어디가 이제 매수 시점인지에 대한 파악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300% 이상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다음 저항선이 있는 이 부분이 매도 시점이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또 매수 시점입니다.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예전에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한번 돌파를 하면 다음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1차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2차 박스권 상단까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왜 이 부분이 2차 박스권 상단인지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시면 항상 주가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했을 때 여기를 지지선을 이제 하향 돌파를 하면서 이때 급락이 나왔고요. 급락 이제 다시 반등 나오다가 다시 또 급락 나와서 다시 올리는데 이때는 정말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그 이유는 제가 진짜 이 부분이 진짜 바닥권인 이유는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한번 상승 추세를 가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크게 한번 나온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때 양봉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이 전일 음봉의 절반 이상 돌파를 하거나 3% 갭상승을 해서 하게 되면 그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상승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닥권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크게 내려올 때는 물량을 이제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받아주면서 이제 밑꼬리를 달고 그 다음날 3% 이상의 음봉이나 아니면 시초가가 3% 갭 상승해서 이제 그 3% 갭을 안 깨면 V자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전일 이제 전일 종가에 비해 3% 이상 급등을 했고요. 장대 양봉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이때 막 7%, 종가가 6%까지 올랐는데 최고 7.94%까지 올랐어도 이거는 고점 부근이 아닙니다. 당일만 보면 고점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되면 고점 부근이 아닙니다. 왜냐? 앞으로 V자 반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점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나타내는 시점이 반등이 나타나는 시점.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런 말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바닥권을 알았으면 다음날 상승 반전 차트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셔도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때 가장 음봉이, 그러니까 상승 차트가 나올 때, 이제 이때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 샀다고 해도 8,200원입니다. 8,200원, 8,020원. 그리고 이제 박스권 부근 상단에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9,400원, 10% 이상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깨에서 팔았다고 해도 이 부분이 어깨라도 해도, 8,000에서 9,000원, 100원 이상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1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와 무릎 사이에서도 10%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돌파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위를 돌파를 못하고 다음 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추가 하락은 여기 끝나는 시점이, 추가 하락이 끝나는 시점, 이렇게 장대 양보 또 나타났죠. 3% 종가로 이제 3% 장대 음봉 나오고 3%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저점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이때 매수를 해서 다시 박스권 이때 부근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상단에서 매도를 하셔도 똑같이 8,200원에서 9,500원 그러시면 추가적으로 10% 이상 또 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좋든 나쁘든 그걸 떠나서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가장 좋은 주식입니다. 나한테 수익을 안 주는 주식은 나쁜 주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오늘 바닥권에서 이제 잡아서 바닥권은 이제 매수 시점을 이제 포착을 해서 어깨에서 이제 고점 보고 이제 어깨에서 이제 매도하는 시점 이렇게 그리고 박스권 돌파 시 매수인가 매도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거를 내 걸로 만드신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가격대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주식 시장이 어찌 됐든 간에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 기법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저점 파악을 못하고 놓치게 되면 만약에 저점 구간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은 회복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인 가치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너무 크게 금전적인 손실, 정신적인 손실, 시간적인 손실, 그렇게 다 따지면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빨리 이제 캐치하는 게 이러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 기법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법을 이제 총 정리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할 때 매수 시점 우선 매수 시점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봉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3% 이상 갭 상승을 하고 그 부분을 깨지 않거나 종가가 장대 음봉이 나와서 3% 이상 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매수 시점이다. 그때가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 다음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도 상승하고 그 고점 부근 그 급락이 나오기 직전까지 보셔서 가게 되면 10% 이상의 이제 매수 구간 수익률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박스권 돌파 시 장대 양봉이나
갭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장대 양봉 갭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전일 거래량보에 이제 300% 이상 3배 이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박스권 돌파 시 이제 매수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예, 다른 데 봐도 현재 이 부분 말고 여기 이렇게 돌파를 할 때 박스권 돌파를 할 때 이때도 300%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할 때 크게 나타났고요. 또 300% 이상 나타났고 이때도 역시 장대 양봉 나타날 때도 300% 이상 예, 그렇게 계속 300%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이제 하락을 할 때입니다. 박스권 돌파를 하는데 하락을 했다. 돌파는 했지만 이 부분이 박스권 돌파를 하고 바로 이제 매도 시점인데요. 왜 매도 시점이냐? 박스권 갭상승해서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갭상승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음봉으로 갭을 다 메꾸고 밑꼬리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매도 시점이다. 박스권으로 돌파했지만 박스권 돌파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저항선이었던 부분을 지지를 못하고 하회를 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고요.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또 역시 거래량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도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팔 때 고점을 보고 나서 다시 음봉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그냥 그날 팔아라. 음봉이 나타나는 날 일찍 팔아야 최대한 어깨가 아닌 뭐 입이나 코에서도 팔 수가 있다. 머리 끝이 아니라 어깨에서 사서 입이나 코에서 정도 팔게 되면 수익률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이제 매매 패턴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적이게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법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제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기법은 무조건 꼭 알아주시고요.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태까지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